안녕하세요. 스프링 스토리입니다. 지난주 제1편 줄거리 우선 요약해서 들려드리고 나서 2편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영조 22년 한강변에서 예조 낭청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전직 검시관의 딸 서옥란은 무원록을 무기 삼아 3건의 연속 독살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범인은 데뷔 전 상궁 최씨가 왕자 저하를 해치려던 자들을 선제 독살한 것이었습니다. 옥란은 아버지의 유언을 완성하고 조선 최초의 임시 여성 검시 보조로 임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영조 22년 동짓달, 한양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남산 아래 훌려놓은 목과 시험장에는 새벽부터 무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활시위 당기는 소리, 말발굽 소리, 교관의 호령 소리. 그 시끄러운 아침에 한 남자가 갑자기 쿵하며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걸 본 묵과 수험생들이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쓰러졌다. 쓰러졌어. 묵과 수험생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묵과 교관 변덕수가 달려오며 묵과 수험생들을 해치며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켜라! 비켜! 쓰러진 사람은 묵과 시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름은 송기탁, 나이 45, 묵과 시험을 감독하러 나온 병조 소속 관리였습니다. 그는 눈 위에 얼굴을 받고 쓰러져 있었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변덕수 교관은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변덕수 교관이 주위를 둘러보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흰 눈이 시험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데 죽은 송기탁의 주변에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것 말고는 단 하나의 다른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의금부에 보고가 들어온 것은 진시가 조금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의금부 낭청 김찬영은 그 보고를 받고 즉시 옥란을 찾았습니다. 흔적이 없소. 흔적이요? 외상도 없소. 독도 없소. 물에 빠진 것도 아니오. 그냥 죽어 있소. 옥란은 무원록을 집어들어 제7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외관상 사인불명 그러나 반드시 원인이 있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 흔적이 없는 살인은 없다. 다만 찾지 못한 것이다. 서옥란의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묵과 시험장은 눈이 덮여 있고 묵과 시험장에는 군중의 눈빛과 기묘한 고요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체는 이미 한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눈 위에 남은 것은 그 자리의 흔적뿐. 쓰러진 모양 그대로에 눌린 자국. 그리고 정말로 다른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옥란이 막동이에게 귀갯말로 속삭이며 주위를 살펴보게 지시합니다.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봐. 발자국이 있나 없나?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요.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야. 빠진 데 없이 전부다. 막둥이 옥란의 말에 뛰어나가고 옥란이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시체가 있던 자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눌린 눈 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옥란이 찬영에게 아래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낭청 어른, 이거 보십시오. 뭐요? 눈 위에 아주 미세한 결정이 녹아 있어요. 눈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눈은 이렇게 녹지 않아요. 이건 더 빨리 녹았어요. 열이 있는 것과 닿았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이 섞인 거예요. 옥란의 말에 낭청 찬영은 허리를 굽혀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걸로 뭘 알 수 있소?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흔적입니다. 막둥이 주위를 살펴보고 달려왔습니다. 마님, 발자국 없는 거 맞아요. 근데요, 근데 담 위에 뭔가 있어요. 저쪽 북쪽 담이요. 막둥이의 말에 옥란은
북쪽 담으로 걸어갔습니다. 키 2길쯤 되는 돌담. 담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눈이 쓸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지나간 것처럼. 옥란이 낭영 찬영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위에서 왔습니다. 위에서? 담을 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이 없었던 겁니다. 시체 근처만 보니까. 담을 넘어 들어와서 어떻게 죽였소? 외상이 없는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흔적 없이 사람을 죽이는가? 의금부 검사실 낮입니다. 검사실 분위기는 누군가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이 팽팽했습니다. 의금부 수석 검시관 허백이 시체를 살피고 있습니다. 수석 검시관 허백은 50 중반의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흰 수염, 느린 동작, 그러나 눈만큼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검사실로 옥란이 들어서자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걸었습니다. 임시 검시 보조라는 여인이요? 서옥란이라 합니다. 서치권의 딸이요? 그렇습니다. 허백은 그제야 옥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위아래로 훑는 시선으로 치권이 잘 가르쳤군.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겠소? 그건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옥란의 말에 수석검시관 허백은 호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주지. 외상 없음, 도가 없음. 심장마비로 보이나 이 나이에 심장마비는 이상하오. 45이면 심장마비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건장한 무인이었소. 사흘 전에도 활쏘기를 했다는 증언이 있소. 그러면 심장마비 외의 원인을 찾아야겠군요. 찾아보시오. 나도 30년 공안 찾지 못한 종류의 죽음이오. 옥란은 허백의 그 말이 걸렸습니다. 30년 경력의 검시관이 찾지 못한 것을. 그날 밤 옥란의 집에는 밤늦게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옥란은 현장에서 가져온 것을 작은 사기 그릇에 담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 위에 녹아있던 그 미세한 결정. 이미 녹아버려 액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들여보는 옥란을 보고 막둥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게 뭐예요? 모르겠어. 냄새를 맡아봐. 막둥이 킁킁거리며 사기 그릇에 코를 대봅니다. 아무 냄새 없는데요? 색깔은? 없어요. 투명해요.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 옥란은 무원록 제7장을 다시 펼쳐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외관 사인 불명의 경우 다음을 살필 것. 첫째 피부의 미세한 변색, 둘째 혀의 색, 셋째 눈의 충혈, 넷째 손발의 온도. 피부의 미세한 변색. 그녀는 검시실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송기탁의 목 뒤쪽. 아주 작은 붉은 점 하나. 옥란이 검사실에서 본 송기탁의 목 뒤쪽에 작은 붉은 점이 생각나서 천천히 말을 뱉습니다. 침. 예? 바늘이야. 아주 가는 바늘로 뭔가를 넣은 거야. 바늘로요. 흔적이 없는 게 아니야. 흔적을 못 찾았던 거야. 옥란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급하게 일어섭니다. 그러더니 아직 날이 밝지 않아. 다시 앉으며 막둥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검시실로 가서 목 뒤를 다시 확인해야 돼. 다음 날 아침 의금부 검사실에서 옥란은 허백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듣던 허백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바늘로 사람을 죽인다고?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목 뒤를 다시 보십시오. 허백은 마지못해 시체 앞에 앉아 목 뒤, 머리카락을 헤집어 확인해 보다가 그리고 멈추고는 옥란에게 말을 합니다. 있어. 네, 아주 작은 0.5푼도 안 되는 점 하나. 그것이 흔적입니다. 허백은 오랫동안 그 점을 들여다보고는 옥란에게 자신의 실언을 인정합니다. 내가 놓쳤어.
저도 처음에 못 봤습니다. 눈 위에 결정이 없었다면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무엇을 주입했는지 알 수 있어?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색도 냄새도 없는 것입니다. 허백은 옥란의 색도 냄새도 없다는 말에 한참 생각하더니 드디어 생각나 말합니다. 보거독이요. 보고독이요? 투명하고 무취하고 극소량으로 심장을 멈춰. 내가 30년 전에 한 번 본 적 있어. 그때도 원인을 못 찾았었는데 30년 전, 옥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 30년 전 사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날 저녁 허백의 집에 옥란이 같이 앉아 차를 같이 마십니다. 허백이 오랜 침묵 끝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조 원년이었소. 내가 검시관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가 급제자 하나가 급사했소. 훈련원 마당에서 지금처럼 외상 없이 훈련원에서? 당시에는 사인불명으로 처리했소. 나로서는 부끄러운 기록이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습니까? 허백은 오랜 기억 속에 한참을 더듬어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당시에는 사인불명으로 처리했소. 나로서는 부끄러운 기록이오. 성이 변가였소. 이름은 기억 안 나오. 변덕수 교관. 지금 무가시험장 교관이 변덕수였습니다. 옥란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허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과 급제자가 혹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면요? 무슨 말이오?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은 살아남아서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다면요. 옥란의 그 말에 허백의 눈이 가늘게 뜨며 황당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런 황당한 일이 왜 일어나겠소? 그것을 알아내면 이번 사건이 풀릴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옥란은 막동이에게 무과 수험장 교관 변덕수의 과거를 캐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막동은 사흘 만에 옥란에게 돌아왔습니다. 마님, 이상한 거 알아냈어요. 변덕수 교관이요. 고향을 아무도 몰라요. 고향을? 네. 훈련원에 20년 있었는데 출신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어느 날 나타났다는 식으로. 관적은? 있긴 한데 저한테 알아봐준 분이 그게 이상하게 깨끗하대요. 너무 깨끗하면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만든 관적.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는 사람. 변덕수 교관을 만나야겠어. 그냥 가도 돼요? 찬영 낭청이랑 같이 가야지. 훈련원 무예 연습장 교관 숙소 앞에는 변덕수 혼자 상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50대의 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날렵했습니다. 무예 연습을 하던 그는 옥란과 찬영을 보고는 멈추었습니다. 낭월 찬영이 변교관이 연습을 멈추는 걸 보고 다가가서 방문한 이야기를 합니다. 변 교관, 송기탁 시관의 사망 사건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자 변교관 창령의 말에 무표정한 얼굴로 말합니다. 물어보시오. 사망 당일 아침 교관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시험장 서쪽에 있었소. 수십 명이 봤을 거요. 송기탁 시관과 평소 관계는? 업무상 아는 사이요. 친하지는 않았소. 옥란은 낭청 찬영이 변교관을 질문하는 동안 변교관을 관찰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얼굴로 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무예를 하는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완전히 무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옥란이 변 교관에게 질문하고자 말하자. 교관 어른. 여인이 말을 걸어도 됩니까? 검시 보조요. 말씀하시오. 변덕수는 낭청 창란이 검시 보조란 말에 옥란을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교관 어른은 보거를 드십니까? 옥란의 물음에 변 교관의 찰나의 눈떨림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옥란은 보았습니다. 보거요? 무슨 뜻이오? 겨울이라 보거 드실 기회가 있었을까 해서요. 옥란의 말에 변 교관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보거는 독이 있어 함부로 먹지 않소. 그렇지요. 독을 아는 분이시군요. 변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양 남쪽 기방의 낮에도 검은 고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옥란이 기방을 찾은 것은 막동의 제안으로 기방의 도화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송기탁이 자주 드나든 기방이 있대요. 거기 도화라는 기생이요. 어떤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방에 있는데 술을 안 마시고 웃지 않고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대요. 그게 왜 이상해? 기방에서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화는 옥란이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도화는 곱고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옥란과 마주본 도화의 눈이 조금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며 옥란을 새삼스럽게 쳐다보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검시 보조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자가요. 그렇습니다. 도화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여자가 그것도 조선 최초로 하는 것을 보고 처음 보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앉으세요. 옥란이 자리를 잡자 도화는 먼저 말했습니다. 송기탁 시관 일 때문에 오셨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다른 이유로 저를 찾을 분이 없으니까요. 포졸도 의금부 사람도 오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여자가 오기는 처음이에요. 송기탁 시관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도화는 창 밖을 쳐다보며 생각하더니 말을 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무섭다고요? 남들한테는 아니에요. 저한테만.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화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열흘 전에 왔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앉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변 교관을 찾아가라, 고요. 옥란은 도화의 말에 숨을 참았습니다. 변덕수 교관이요? 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말이 자꾸 걸렸어요. 내가 죽으면 이라는 말이. 혹시 다른 말도 했습니까? 그 말을 하자 도화가 품 안에서 작은 것을 꺼내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줬어요. 자기가 죽으면 의금부에 갖다 주라고. 옥란은 종이를 받아 펼쳐보니 한문으로 짧게 쓰여 있었습니다. 병가는 살아있다. 30년 전 내가 그를 살렸다. 그리고 그는 나를 죽일 것이다. 그날 저녁 낭영, 찬영의 집에 찬영, 옥란, 막동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옥란이 도화에게 받은 종이 메모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찬영에게 오늘 도화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병가는 살아있다. 이게 무슨 뜻이오? 허백검 시관이 30년 전에 훈련원에서 사인불명으로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과 급제자 병가 성의 남자. 설마 그게 변덕수 교관이오? 그렇다면 변덕수 교관은 30년 전에 죽은 척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분으로 살아온 거예요. 왜요? 왜 죽은 척해요? 옥란은 종이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그를 살렸다. 송기탁이 그를 살려줬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죽은 것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인을 죽였다는 말이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변덕수가 유력합니다. 두 번째 시체가 발견된 것은 사흘 후 새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외상과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낭청 찬영이 다급하게 들어오며 옥란에게 이야기합니다. 옥란 씨, 또 나왔소. 누구입니까? 병조 소속 관리. 이름은 강명훈. 나이 50. 무과 관련 인물입니까? 그렇소. 무과 시험 기록을 관리하던 사람이오. 무과 시험 기록. 30년 전의 기록도 그 사람이 관리했을 것이다. 목 뒤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늘 자국. 그리하여 옥란과 낭청 찬영. 하백은 검시실로 이동하여 시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목 뒤에 미세한 자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 뒤 침자국을 확인한 하백은 냉정하게 결론지어 말했습니다. 같은 방법이오. 같은 범인이오. 이 사람은 30년 전 기록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지우는 거예요. 변가의 생존 기록을 없애는 것이오? 변덕수 교관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목표가 있을 것이오. 네. 30년 전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면 그리고 그 순간 옥나는 떠올렸습니다. 허백이 30년 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옥난 다급하게 허백을 돌아보고 부릅니다. 허백 어른. 왜요? 어른이 위험합니다. 그날 밤 옥난과 찬영은 허백을 그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허백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옥난과 찬영이 허백과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허백이 말합니다. 나보고 도망을 다니라고? 30년 검시관 노릇을 했는데 겁을 먹어 도망 다니라고? 겁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같은 말이네. 허 검시관, 이미 두 사람이 죽었소. 같은 방법으로. 허백이 잠시 침묵하면서 생각하더니 결심하듯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끼가 되면 되겠군. 옥나는 그 말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미끼요? 범인이 나를 노린다면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면 와야 하지 않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은 목 뒤의 바늘, 자국을 찾아냈소. 내 목 뒤에 바늘이 꽂히기 전에 범인을 잡을 수 있겠소? 옥나는 찬영을 보았습니다. 찬영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할 수 있겠소? 조건이 있습니다. 허 검시관은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막동이 항상 옆에 있고 저는 밖에서 지킵니다. 그 어린아이가 옆에 있어서 무슨 소용이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막둥이가 말합니다. 저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러자 허백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좋소. 해봅시다. 긴장된 속에서 허백의 집에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밤입니다. 옥나는 허백의 집단 밖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눈을 밟지 않으려는 것처럼 담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리고 담 위로 무언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작은 돌 하나 처마 쪽으로 막둥이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안에서 막동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러자 담 위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바로 달아나려는 소리가 들리자 옥난이 달려갔습니다. 담 모퉁이에서 뛰어내리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짧고 빠른 몸, 검은 옷,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목길로 눈밟은 소리 그림자는 빨랐습니다. 그러나 옥난도 이 골목을 알았습니다. 막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막다른 골목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 옥난도 멈추었습니다. 그림자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을 가린 검은 천 사이로 눈만 보였습니다. 변덕수 교관.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가. 30년 전에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맞겠지요. 그림자가 천천히 천을 내렸습니다. 변덕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낯선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도화가 말해줬습니다. 멀리서 찬영과 나졸들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변덕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묵지도 않았습니다. 의금부 조사실에는 등잔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변덕수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과에 급제했소. 그러나 그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했소. 누가요? 당시 무과 시험관이었소.
내가 그의 아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장원급제 시키려던 자였소. 그래서 당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이오? 그 시험관이 보고독을 써서 나를 쓰러뜨렸소. 죽은 것처럼 보이게. 그런데 송기탁이 당시 젊은 관리였던 송기탁이 우연히 내가 숨 쉬는 걸 알아챘소. 그래서 살려줬다는 겁니까? 살려준 대신 조건이 있었소. 변가라는 이름을 버리고 살아라.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나는 그렇게 30년을 살았소. 새 이름으로, 새 관적으로. 그런데 왜 송기탁을 죽였습니까? 변덕수가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소. 변덕수 죽이지 않았다는 말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송기탁을 죽이지 않았소. 그가 죽기 사흘 전에 나를 찾아왔소. 그리고 말했소. 30년 전 진짜 범인이 아직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가 이제 나를 없애려 한다고. 범인이 아직 살아있다? 30년 전에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시험관. 그 자의 아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소.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소.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송기탁도 강명훈도 내 목숨도 그자가 노리는 거요. 30년 전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거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건이 뒤집혔습니다. 변덕수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피해자였습니다. 그 30년 전 시험관의 아들 지금 이름이 무엇입니까? 변덕수가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찬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조 판서요. 병조 판서 오세영. 조선 군사행정의 수장이며 임금 바로 아래의 실권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의금부 청사에서 찬영과 옥란은 긴장한 분위기 속에 속이 탔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오. 병조 판서를 고발하려면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변덕수의 증언만으로는 안 돼요. 그는 신분을 속인 자요. 증언 자체를 무너뜨릴 거요.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뭐요? 보고도 그 자체입니다. 보고독을 조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병조 판서가 보고독을 어디서 구했는지, 누구를 통해 조제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찾소? 허백 검시관이 압니다. 그날 저녁 옥란은 허백의 집에 가서 변 교관과 병조 판서 오세영의 이야기를 하며 보고독 출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허백은 옥란의 이야기를 듣고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소. 네? 30년 전 나는 그 현장에서 변가가 독살당한 것을 알았소. 그러나 묻었소. 왜요? 허백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숨을 쉬고는 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시험관이 나에게 청탁을 했소. 은폐해주면 내 자리를 보장해준다고. 옥란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검시관이 된 지 얼마 안 됐소. 겁이 났소. 그리고 욕심도 났소. 그래서 사인불명으로 처리했군요. 그렇소. 내 평생 가장 부끄러운 일이오. 옥란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허백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옥란이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하자 고개를 들고 옥란을 쳐다보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시 청탁을 받은 증거. 그것이 있으면 병조 판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소. 옥란은 허백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버리지 못했소. 양심이 붙들고 있었던 것 같소. 보여주겠소. 다음 날 낮에 옥란이 도화의 기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간 것은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도안은 옥란이 도착하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어요. 무슨 증언이요? 송기탁 시관이 죽기 전에 저한테 말한 것들이요. 병조 판서 오세영에 대한 것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위험합니다. 기방의 여자 증언은 쉽게 무시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옥란은 확고하게 말하는 도안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보기만 했어요. 이번엔 말하고 싶어요. 옥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합시다. 한양 북쪽 어느 한의원 뒷골목에서 막둥이 찾아낸 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마님, 찾았어요. 보고독 조제하는 사람. 어디서? 북촌에 은퇴한 의원이 있어요. 전직 내의원 출신인데 그 사람이 2달 전에 병조 판서댁에서 나왔대요. 뒷문으로요. 확실해? 제가 직접 봤다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거지 형이 그 골목에 있었거든요. 거지의 증언.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의원 이름은? 유 의원이래요. 유한석. 의금부 공식 신문장에 낮입니다. 신문장은 현재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병조판서 오세영은 처음에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낭청 하나가 판서를 신문장에 불렀다는 것 자체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문장에서 오세영은 아주 오만했습니다. 낭청이 판서를 신문한다. 이게 무슨 망발이오? 사람이 2명 죽었습니다. 판서 어른,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오? 30년 전 훈련원 독살 미수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에 오세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뭔 소리오? 30년 전이라니. 변가 지금의 변덕수 교관의 증언이 있습니다. 병가! 그자는 죽었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의금부 공식 신문관의 문이 열리며 변덕수가 들어왔습니다. 변덕수 들어와서 오세영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오 판서, 나를 기억하겠지. 내가 어떻게? 30년 전 당신 아버지가 내 목에 보고독을 넣었소.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소. 신문관 안에서 오세영이 변덕수를 보더니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찬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허백 검시관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30년 전 청탁을 받고 사인을 은폐했다는 자백입니다. 도화의 증언도 있습니다. 유한석 의원의 보고독 조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오세영은 찬영의 진술서와 증인이 있다는 소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이 증거가 되겠소? 됩니다. 오세영은 천천히 시선을 옮겨 주위를 보더니 옥란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 찾아낸 거요? 검시 보조 서옥란입니다. 오세영은 오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치권의 딸이군. 그 아버지도 이만큼 끈질겼지. 아버지는 멈추셨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졸들이 다가와서 병조판서를 그날부로 의금부에 구금시켰습니다. 사건이 끝났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양 전체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마님, 이번 사건 이름이 뭐예요? 무은. 흔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흔적이 있었잖아요. 눈 위에. 그래. 흔적이 없는 게 아니야. 안 보이는 것뿐이야. 모든 죽음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어. 옥란의 말에 막동이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낭창 찬영도 밖으로 나오며 옥란에게 다가옵니다. 수고하셨소. 허백검시관은 어떻게 됩니까? 30년 전 은폐 행위에 대한 처분이 있을 거요. 그러나 이번에 자백하고 협조한 것을 감안해 가볍게 처리될 것이오. 다행입니다. 찬영이 옥란과 같이 눈이 내리는 한양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옥란 씨, 당신 아버지가 이 사건도 쫓았을 것 같소. 아마도요. 아버지는 오세영의 아버지에 대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도 위험했던 거요. 옥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막지 못한 것을 하나씩 풀고 있다는 것을. 눈이 더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무얼록 제7장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뭐라 쓰여 있소?
흔적이 없어 보이는 것일수록 더 깊이 들여다보라.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은폐 속에 가장 분명한 진실이 있다. 찬영은 옥란의 그 말을 들으며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쓴 거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책에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늘 아버지 목소리로 들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에는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조 판서 오세영의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높은 곳의 일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변덕수 교관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30년 만에 도하는 기방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허백 검시관은 가벼운 처분을 받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옥란에게 자신의 검시 기록 전보를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한양 옥란의 셋집에도 봄바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마님, 허백 어른이 이렇게 많은 기록을 줬어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어야지. 언제요? 사건이 없을 때. 사건이 없는 날이 올까요? 옥란이 막 대답하려는데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란 씨, 일이 생겼소. 아휴, 역시. 옥란은 일어서며 무언록을 집어들고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서요? 한강 건너 동작 나루요. 이번엔 시체가 둘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죽음 사이에 정확히 하루 간격이요. 하루 간격?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같은 방 안에서 죽었소. 함께. 그러나 순서가 있었소. 그러자 옥란이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무얼록에 그 경우가 나옵니다. 뭐라고 씌어 있소. 일단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보고독 테트로도톡신은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고의 독성이 기록되어 있으며 내장과 피부에 독이 집중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해독제가 없는 신경독으로 분류됩니다. 무과는 조선의 무관 선발 시험으로 무의 실기와 병법 이론을 시험했습니다. 시험 부정과 청탁 문제는 당시 실록에도 기록된 실제 사회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허구이나 조선의 관직 제도, 의학 지식, 법의학 절차는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였습니다. 오늘의 오디오북 콤백도감 제2권 무은 흔적 없는 살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3권으로 이 시 두 개의 시체편에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